관리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요인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또 어떻게 그 요인을 내가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반응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반응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역시 내가 가진 자원, 내 심리 자원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요인이 좀, 예를 들면 요인이 있고 시험을 좀 보면 그 시험 보는 게 요인이잖아요. 하지만 시험을 봐야 또 공부를 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 있는 것들이 내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반응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있다, 시험을 본다, 그러면 가슴이 좀 떨리고 좀 쫄리고 불안해야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긴장이 좀 돼야, 어떤 프로젝트 발표가 있으면 좀 긴장이 돼야 준비를 더 하지 않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준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적당한 정도의 반응, 요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반응이 너무 많을 때, 그런 것들이 큰 문제라는 거죠. 반응이 지나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 원리 중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응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좀 높여보자라는 거죠.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좀 충분히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원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스트레스의 반응도 좀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를 하는 것들에 보면 사실 다른 자원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견디게 만드는 좋은 힘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드세요? 그 중에 제일 1번이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돈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이 나의 스트레스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인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돈 많으면 사실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누가 많이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벌면 다 좋다는 거 누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인데요. 그 건강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고 싶어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악화된 건강을 내가 어쩌겠어요.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돈, 건강,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더 대인관계 나쁘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지내고 싶은데. 결국은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런 어떤 요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계속 실패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반응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반응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체질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민감한 사람도 있고, 뭐 작은 일에도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자식 속 썩이면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배가 아픈 사람 늘 배가 아파요. 머리 아픈 사람 늘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반응은 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관리를 반응을 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아프면 병원 가라 이런 거밖에는 별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 자원을 높이자, 심리 자원을 높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내 마음대로 벌 수 없습니다. 물질적 자원 같은 거는. 하지만 돈이 많으면 우리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심리 자원이 높아진다면, 심리 자원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근데 문제는 돈이랑 다르게 심리 자원은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거든요. 재정 자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수가 많아요. 하지만 심리 자원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보자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직무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심리 자원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 중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작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큰 사건이 된다는 거 많이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뭐 정말 전 국민이 알고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런 것만 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정말
뭐 화물 뭐 잘못 실었다, 뭐 배 시설 제대로 관리 안 했다, 선장이 뭐 윤리적으로 행위를 안 하고 그냥 혼자 도망갔다, 업무 부실, 뭐 구조 활동도 잘못했다, 위기 관리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큰 재난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어디만 막을 수 있었어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훨씬 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세상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큰 재난적 사건으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런 인생에서 보면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구멍이 나면서 힘들어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책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뭐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 어떤 분이 뭐 성실하게 직장을 잘 다녔어요. 그런데 바이어랑 뭘 하다가 계약을 잘 못하고 하여튼 그게 잘 안 되면서, 자기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서 누락됐어요. 승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동기들로 처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제 뭐 또 동기랑 승진 누락에 대해서 자기가 좀 처졌더니 승진 기준이 점점 더 타이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승진하려면 영어 시험을 어느 정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그 회사에서 생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영어 학원을 수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너무 피곤해졌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진급이 됐었으면 뭐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또 이렇게 또 진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서장에 다른 분이, 높은 분이 새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나를 견제해요. 너무 힘든 게 나한테 뭐 야단치고 뭐라 그러기도, 나한테 진짜 사표 쓰고 싶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또 처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내가 진급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좀 수근수근, 내가 이제 자격지심인지 열등감도 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술 먹고 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회식 자리에서 후배한테 좀 심한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가 덤비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멱살잡이까지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또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회사에서 알려지면서 심할서 쓰고 징계를 받게 됐어요. 야,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우연히 또 뭐 친구들하고 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내가 돈 크니까 요거 진짜 정말 오른다. 요거 해서 뭐 정말 대박이 날 테니까 자, 요거 너 해라. 그래서 어떤 IT 기업을 알려준 거야. 근데 정말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하신 거야. 그런데 뭐 아시죠? 이런 이야기 보면 결국은 확 빠져버리고 투자금이 물거품되고, 이걸 지금 부인 몰래 대출 받아서 했더니 야, 이걸 가지고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야단 맞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고백했더니 부인이 그때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처형이죠니까 말하자면 언니한테, 언니 그 동서가 사업을 하는데 그 정말 돈 급하게 꿔달라 그래서 돈을 꿔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동서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로 비겼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술에 빠지게 되고 내 탓이네.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신 거죠. 너무 싸우기 시작하고 부부 사이 정말 나빠지기 시작하고, 애도 우리 부모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학교도 안 가기 시작하고, 애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애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 붙잡고 이제 너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거기다 또 애가 또 대드는 거야.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애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애하고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야, 이게 좀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나 저 해외 지사 같은 데 파견하겠다. 좀 파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운이 좋았는데 이게 정말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쉬운 기회가 아닌데 정말 됐어요. 그래서 잘 되기로 했어요. 됐는데 이분이 되기로 하고 간 그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한 와중에 깜빡 졸아가지고 교통사고 났어요. 야,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쉴 수밖에 없어요. 쉬다 보니까 미국 지사 뭐 가야 되는 건 뭐 완전 물 건너갔죠. 야, 부인은 또 난리치고 너 애도 내가 미국 가서면 다시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뒤틀리지 않았었으면, 뭐 바이어랑 계약 좀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진급이 좀 됐었으면, 부서장하고 큰 문제가 없었으면, 후배랑 꼭 멱살잡이 하지 않았으면, 주식 투자 안 했었으면, 동서 사업이 망하지 않았었으면, 내가 애만 때리지 않았으면, 교통사고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정말 수많은 만약에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그런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뻥뻥뻥 뚫어지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이쪽 학문에선 스위스 치즈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스위스 치즈 아세요? 이렇게 뭐 옛날에 톰과 제리가 좋아하던 그 네모난 그런 구멍이 뻥뻥 뚫려. 톰과 제리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톰과 제리라고 하는 그 쥐가 좋아하는 스위스 치즈죠. 냄새 꾸리꾸리해서 한국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게 보면 이제 발효되면서 안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브랜드가 다른 뭐 한 4개의 스위스 치즈를 갖다 놨다고 봅시다. 몇 개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다른 스위스 치즈 한 서너 개 갖다 놨는데 그 스위스 치즈를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뚫린 데 안에다가 젓가락을 쑤셔서 넣었더니 우연히 다음 거랑 그 구멍이 맞아요. 우연히 또 그 다음 거랑 맞아요. 그래서 젓가락이 쫙 뚫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럴 확률은 별로 없죠. 그런데 정말 어떤 연대로 운이 안 맞으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위스 치즈를 똑같은 형태의 스위스 치즈가 있으면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형태의 스위스 치즈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형태, 그 스위스 치즈 하나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 자원이죠. 심리 자원이 여러 개가 있으면 뚫릴 확률이 적어진 거죠. 내가 하나는 뚫렸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스위스 치즈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이 안 뚫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 뭐 은행 같은데 인터넷 뱅킹 할 때 여러 가지 방호벽 같은 거 쓰잖아요. 번호도 누르고. 왜 이런 다른 형태의 무슨 방호벽을 쓰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가 뚫렸을 때 쭉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버 방호벽 같은 거를 여러 개 쓰는 것들이 튼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심리 자원도 내가 다른 형태의 심리 자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뚫릴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은 방호벽, 종류가 다른 스위스 치즈를 가지고 있자 하는 것들이 원리 중심의 스트레스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